사람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보증금이 얼만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거겠죠. 수원에 사는 A씨도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걸 제1 목표로 하고 매물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 구축 빌라들은 가격대는 적절했지만 너무 낡고 교통편도 불편했어요. 깔끔한 신축 빌라가 모든 면에서 딱이었는데 이게 전세 사기 매물이 아닐까 걱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매물이라고 하네요. 그럼 전세 사기여도 보험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다 라고 생각한 A씨는 바로 대출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집주인은 건물의 모든 전세금을 들고 해외로 잠적해버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보증보험과 함께 설계한 전세 사기에 당한 거죠. 네,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전세 사기를 당하고 또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들 바탕으로 현재 수원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원 전세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이 있습니다. 돈을 대는 전주, 건물을 자기 명의로 소유할 바지사장, 투자자, 공인중개사. 이 일당은 바지사장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리고 임차인들을 쫙 받아서 보증금을 챙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건물의 가격이 오르면 건물을 팔아서 그 차액을 나눠 가집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돈이 없는데 대출로 건물을 짓고 나중에 건물 가격이 오르면 이걸 팔아서 이득을 얻는 투자를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 무자본 갭 투자의 희망편입니다. 당연히 무자본 갭 투자 절망편도 존재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건물 가격이 안 오르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사기꾼 일당은 시세 차익은 고사하고 은행이자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겠죠. 보증금은 당연히 못 돌려준 상태로 파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결국 무자본 갭 투자라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의 하이 리턴을 노리면서 따라오는 리스크는 임차인들이 몽땅 지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세 사기로까지 이어지는 투자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돈을 못 받는 대부분은 이렇게 무자본 갭 투자 절망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메커니즘도 제가 쓴 소설이 아니라 인천 건물왕으로 유명했던 전세 사기 일당이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수원 전세 사기로 돌아와 볼까요? 몇 년 전까지 전세 사기의 메카는 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어본다면 누가 뭐래도 수원이 전세 사기의 중심입니다. 수원, 인계동, 건선동, 우만동, 지동 등등 최근 몇 년 동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진 동네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관계가 다 이어져 있어요. 수원에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의 실제 등기부등본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건물입니다. 2023년 8월에 지어진 건물이네요. 소유자는 94년생 A씨입니다. 근저당권을 보니 이 건물은 협동조합에서 약 60억 원의 돈을 빌려서 지어졌나 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이 가압이 되고 경매로 넘어갔네요. 망했다는 뜻이겠죠? 2번 건물입니다. 2023년 7월에 지어졌고 소유자가 아까 그 A씨네요. 이 건물도 역시 약 60억 원의 돈을 빌려서 지어졌고 현재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번 건물입니다. 2020년 9월에 지어졌고 58년생 B씨와 95년생 C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 소유자를 보니까 아까 그 A씨네요.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원래 건물을 지은 사람은 앞서 두 채의 건물에 무자본 갭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60억 원. 현재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4번 건물입니다. 2022년 11월에 지어졌고 95년생 D씨가 소유자입니다. 바로 5번 건물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94년생 A씨가 살고 있던 집입니다. 근데 채권자를 보니까 4번 건물의 소유자인 95년생 D씨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94년생 A씨가 소유한 1번과 2번 건물, 그 94년생 A씨가 지었다가 완공되기도 전에 95년생 C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3번 건물, 그 94년생 A씨가 살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95년생 D씨가 소유하고 있는 4번 건물. 이 신축 빌라 4개 중 3개는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고 건물 소유자들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은 신축되었을 때 소수의 특정 부동산에서 독점 중개를 하면서 중개했던 건물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최대한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이 많은 인계동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건물들은 2, 3년 전에 완공되어서 지금 전세 사기가 터진 거지만 수원 전세 사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런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완공된 신축 빌라는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알아요. 이 매물들이 매력적이라는 거. 근데 사기당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몇 년 전 갭투자 붐이 일었고 너도 나도 무작정 올렸던 건물들이 이제 와서 탈이 나고 있는 겁니다. 수원이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라 영상 제목도 수원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신축 건물들은 이미 인천을 거쳐 수원을 지나 경기 남부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디 있든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구축 빌라는 못 가겠다. 어차피 보증보험 되어 있으면 안전하지 않냐? 라고 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다시는 빌라 전세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는 결국 부자본 갭 투자가 원인입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은 절대 없었고 갭 투자 사업하려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뿐이라고요? 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어이가 있을까요? 없네, 개새끼. 보증금이 평생 동안 모아온 내 전재산인 사람들한테요. 앞서 말씀드린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해액은 수백억 원,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건축왕은 고작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공범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분별한 갭 투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기를,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은 더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법주머니였습니다.